오늘 할 게 불탑, 석등, 탑비, 그리고 비문석인가요? 그래서 4개를 하려니까 조금 이제 좀 타이트하고 좀 빡세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불탑의 이해. 그 탑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부처님 시대에서부터 우리나라로 온 것 중엔 거의 유일한 유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목조 건축물도 불교 건축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게 전통 그 가옥이지만, 그런데 이제 그 탑은 부처님 시대에 조성을 했고, 그 탑이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또 일본까지 갔기 때문에 이 탑은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무불상 시대라고 해서 부처님이 상을 조성 안 했을 때가 자그마치 500년이었잖아요. 그때 가장 대표적인 예배의 대상이 탑이었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유은으로 화장을 하고 사리를 탑에, 그것도 저작거리에 모셔라. 그 말은 즉 부처님의 그 진신사리라는 뜻이고, 또한 그 탑으로 예배의 대상과 수행의 어떤 대상으로 삼으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불탑의 정의는 탑은 불교 건축물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진신사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절에 갔을 때 탑은 그냥 지나가고 불상에다가 이렇게 먼저 예의를 갖추는데, 원래 순서는 탑에다가 먼저 예의를 갖추는 게 순서예요. 불탑의 유래는 교재는 조금 틀리게 나왔는데요. 스투파라 그럽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스투파라 그러고 팔리어로는 투파. 그래서 뜻은 이제 진리를 보는 눈이다, 이런 뜻이고, 요 팔리어로 투파를 한자로 음역한 게 타파예요. 주로 불교 용어가 중국에서를 거치면서 의역보다는 음역을 많이 했어요. 샤키야무니가 한자로 그냥 음역한 게 석가모니, 이 뜻이거든요. 그리고 보리살타, 우리가 보살 그러는데 보살이 원래 보디사트바예요. 근데 그거를 한문으로 그냥 음역한 게 보리살타, 거기에 보와 살만 해가지고 보살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뜻에 기반을 두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한문으로 쓴 거를 이제 음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빨요로 투파를 타파라고 쓰다가 지금은 탑으로 이렇게 불리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내 사거리에 사리를 모신 탑을 조성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안한존자가 부처님의 장례문에 대해서 질문을 어떻게,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면 장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제가자에게 맡겨라. 제자들은 여기에 관여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말라족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다비하니까 많은 양의 그 사리가 나왔거든요. 이거를 8개 나라, 그러니까 처음에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부처님 사리를 서로 가져가겠다. 그래서 이제 중재를 한 게 공평하게 8개 나라로 나누어서 가자. 그리고 그 8개 나라에서는 전부 일률적으로 탑을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근본 8탑이라 그럽니다. 부처님 사리를 모신 처음에 8개의 탑이다, 이렇게 해서 근본 8탑이라 그러고, 사리를 담은 병만 얻어가가지고 또 탑을 조성했어요. 요거를 병탑이라 그럽니다. 잘 안 보이시죠? 병탑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 피팔리나마 그 모리아족이 조금 늦게 왔어요. 탑을 이렇게 사리를 전부 배분해 가버린 후에 왔습니다. 그래서 모셔간 게 남은 재를 갖고 가서 회탑을 조성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근본 8탑 플러스 2개 하니까 10개가 됐는데 유행경에는 부처님 생시에 부처님이 살아있을 때 부처님의 머리카락으로 탑을 조성을 했단 말이에요. 이 발자가 머리카락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생시에 발탑을 포함해 가지고 총 11개의 탑이 조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처님 생시에는 머리카락만이 아니고 손톱, 발톱으로도 탑을 조성을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극고독 장자가 부처님한테 말씀드리더니 부처님이 그걸로 또 탑을 조성해도 된다고 해서 탑을 조성을 했죠. 그래서 근본 10탑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자료 화면으로 남아 있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쇼카 왕이 나중에 아쇼카 왕이 약 200년 후에 출현을 하는데 그 8개에 있는 사리들을 다시 84,000개로 84,000탑으로 다시 나누어서 탑을 조성하게 돼요. 그래서 84,000이라는 거는 우리가 미륵보살님께서 앞으로 56억 7천만 년 후에 오신다고 하잖아요. 그때에 우리 인간들의 수명이 84,000세랍니다. 뭐 믿음이 안 가시지? 안 갈 겁니다. 근데 불교적인 어떤 우주관으로 보면 저는 그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면 그런 거 좀 느낌이 와요. 내가 다른 행성에 갔다가 오니까 딸을 할망돼서 죽을 때가 돼 있고 나는 그 나이 그대로인 거예요. 이게 뭐 사실 현실적으로도 이런 그런 가정으로 하면 너무 좀 너무 추상적이지만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고 84,000이라는 거는 아무튼 아주 좋은 길한수의 상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게 피프라와 불탑과 사릭입니다. 두 개가 지금 여기에는 근본 10탑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선 피브라와 불탑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사릭이에요.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알려진 사리기 중에는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요거 하나 하고 라차비 불탑 요거까지 해서 지금 2개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께서 그냥 아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양철 지붕으로 아까 라차와 불탑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영불탑입니다. 이게 전부 거의 그 부처님 시대 바로 지나서 탑들이 조성됐기 때문에 자료로 보시면 우리나라 탑을 설명할 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영불탑은 환영한다는 뜻이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자 5 제자들이 그거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탑을 조성한 게 영불탑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제가자들에게 뭘 줬냐 그러면 바루를 주셨어요. 바루 다 아시죠? 절에서는 식사할 때 바루라고 해서 식사하는 그릇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열반 직전에 그 바루를 제가자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줬는데 그 제가자들, 신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리고자 바루탑 이 꼭대기 부분 여기가 바루를 뒤집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루탑이에요. 자, 우리나라 그 통도사에 가면 봉발탑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데요. 봉발탑이라고 앞에 있는데 요게 이제 바루예요. 요게 56억 7천만 년 후에 누구에게? 미륵 부처님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놔둔 거예요. 그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각이 용화전이에요. 용화전은 미륵보살님, 미륵부처님을 모신 정각을 용화전이라 그러거든요. 56억 7천만 년 후에 미륵부처님이 내려와서 법문을 하시는 데가 용화수예요. 예를 들어 우리 제주도에 와서 쑥대낭 아래에서 이렇게 미륵부처님이 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나무는 신분이 상승이 돼가지고 용화수가 되는 거예요. 보리수라는 나무가 원래 보리수가 아니고 부처님이 거기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 나무가 보리수 나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올 때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와서 우리나라에 5군데에 봉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5군데를 5대 정멸보궁이라 그래요. 요거는 예, 그냥 상식적으로 되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통도사, 예, 월정사, 공정암, 법풍사, 예, 정암사. 요 5군데를 우리나라 5대 정멸보궁이라 그래서 부처님의 진신사를 모신 곳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 경탑, 예, 경전을 모신 탑이란 뜻이죠. 경전을 모신 탑이란 뜻인데 이게 제가 경탑을 사실 이렇게 사진 찍고 싶어도 어디 자료가 없어서 못 찍었어요. 근데 그 경기도에 가면 용주사라고 있습니다. 사도세자와 얽힌 그 사찰인데요. 거기 가면 예, 요런 탑이 하나 있습니다. 요게 경탑에 들어가요. 자, 부처님 열반 후 탑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곳으로 해서 예배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고 수행의 대상이었어요. 왜? 그때는 부처님 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몇 년간이라 그랬죠? 500년. 예, 500년간 뭐 마스크 써서 안 보인다고 대답 안 하지만 안 됩니다. 예, 다 보여요. 예. 500년간 탑이 주로 예배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를 영향을 받고 부처님 상을 조성하면서 탑이 점점 불상에 밀려나고 또 불상을 모시려면 전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사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사찰이라는 게 부처님 상을 모시고 수행의 공간이고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불탑은 석조 건축물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 불교 유적, 불교 역사를 알 수 있는 정말 최고의 문화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목조 건축물은 만들기 쉽고 뭐 화려하지만 예, 화재에도 약하고 오랜 세월 이렇게 소실될 위험이 있지만 아무래도 탑은 좀 그렇게 덜한 편이죠. 탑의 명칭을 보기 전에 서귀포에서 내가 설명을 못 해가지고 좀 후회가 됐는데 불탑, 불상 이름을 붙이는 그 어떤 룰이 있습니다. 불탑은 예, 일단 원 소재지가 먼저 들어가요. 자, 우리 그 불탑사의 5층 석탑이 있죠. 그죠? 그러면 원 소재지가 원래 불탑사가 아니고 원당사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원당사지. 원당사가 지금까지 그 원당사가 남아있으면 그냥 원당사인데 폐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원당사지. 그리고 소재지. 원당사 절은 태고정 절 아니에요? 예, 그거는 예, 이름만 지금 새로 지어가지고 예. 옛날 절이 아니에요. 원당사지 그리고 층이 옵니다. 몇 층? 5층. 그리고 재료가 와요. 그게 석탑입니까? 목탑입니까? 그러면 석탑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불상은 그렇진 않죠. 불상은 뭐가 먼저 오느냐? 예, 재료가 먼저 와요. 아무래도 뭐 나무나 돌로 만든 게 많죠. 그러면 예, 뭘로 해볼까요? 돌로 해볼까요? 그럼 석조. 예, 석조,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그러면 그냥 석가열애라고 하거든요. 열애. 그리고 자세. 이건 명호죠. 자세. 앉은 자세냐, 선 자세냐. 앉아있다 그러면 좌상, 섰다 그러면 입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 유물들이. 그럴 때는 빼고 석조, 열애, 좌상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갑니다. 그래서 불상의 이름을 짓는 거와 탑의 이름을 짓는 거는 이렇게 구분이 돼요. 여러분들 다니는 보덕사에 탑이 있다 그러면 보덕사 3층 석탑, 보덕사 3층 목탑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불상은 마찬가지로 석조, 철조
목조, 뭐 이조. 이조는 그 진흙이자 써가지고 진흙으로 빚은 불상을 얘기해요. 여기에 이유를 알면 뭐 아미타, 예, 열애, 좌상 또는 입상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탑의 명칭으로 가겠습니다. 요거는 자료, 제가 드린 자료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제가 드린 자료가 제가 없네. 예, 없으면 예, 없는 걸로. 예, 괜찮습니다. 예, 주세요. 예, 저건 있어요. 석탑은요, 사실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알면 머리 아픕니다. 건더기만 알려드릴게요. 우선 그 석탑은 그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눴습니다. 상륜부, 탑신부, 기단부. 일단은 3등분으로 나눈다. 요거는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그럼 나누느냐. 불자들도 탑 세는 법을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후에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우선 기단부라 그래가지고 탑을 셀 때는요, 이렇게 끝에 올라간 부분, 요걸 전각이라 그러거든요. 요거만 셉니다. 층을 셀 때는. 그래서 요 평평한 건 세요, 안 세요? 안 셉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단부가 되고, 요 탑, 세는 거, 층수, 예, 요거를, 예, 탑신부라 그럽니다. 탑의 몸. 그리고 요 위에는 상륜부라 그래요. 그래서 요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어진다. 일단 1차적으로 요렇게 아시면 돼요. 자, 요거는 이제 남원 실상사 백장암 3층 석탑인데요. 국보 10호입니다. 혹은 몰명접에도에 오래됐단 얘기지. 자, 보시면 몇 층이에요? 3층입니다. 이게 지금 조금 토다서서 이게 이런 자리가 그 주로 풍경을 매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제주도 말로 토다져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로 탑에는 이 기단부에는 주로 사천왕이나 인왕상을 모셔요. 사천왕, 뭐 천신이나. 근데 이 탑신으로 올라가면 그 레벨이 또 올라가가지고 불보살림을 모시는 거예요. 예, 저는 일부러 요거 보러 작년에 갔다 왔는데, 예, 정말 다시 봐도 좋네요. 예. 요게 이제 백제탑과 신라탑을 구분하는 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백제탑은 층이 이런 식입니다. 신라탑처럼 이렇게 지붕 모양이 아니고 평평해요. 평석이에요. 평석의 끝에만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빗물바지 낙수면이 없는 거예요. 요게 백제탑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신라탑의 가장 모범물 보이는 게 불국사 3층 석탑인데 보시면 앞에 거하고 구분이 확 되지에 자 뭐가 됩니까? 우선 이렇게 낙수면이라고 있어요. 여기 여기 뭐 지금 밑에서 사진을 찍어서 이제 계속 탑이 오늘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 빗물 그 낙수면이 있고 요 선을 우동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요 끝에는 전각이라 그러고. 자, 신라탑과 백제탑의 차이는 여기서 오고 두 번째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요게 우주입니다. 우주. 요 기둥처럼 보이는 거 있죠? 요게 우주고, 자료 보시면 우주라고 나와 있죠? 가운데 신라탑 특징이 가운데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요 가운데 있는 거를 탱주라 그럽니다.
자, 여기가 이제 기단석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탑신부, 그리고 여기가 상륜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국사 이 다보탑, 아니죠, 석가탑이 요 상륜부를 분실을 했어요.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예, 뭔가 뭐 모델이 있으니까 만들었겠죠. 그 모델이 일단 다시 기단부, 자 기단부로 갑니다. 기단부 보면 가장 그 신라 탑의 특징이 우주와 탱주다. 요거 반드시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신라 탑들이 3층이다 보니까 탑이 좀 낮게 보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단을 2단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1단으로 쓰지 않고 1단 기단, 2단 기단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탑신부. 자, 요 빗물 이렇게 지붕의 선처럼 보이는 거를 우동이라 그러고 요 끝에 부분을 전각이라 그러고 요 전각을 층수 세는 거예요. 그리고 요 층 있죠? 요거를 옥계 받침이라 그럽니다. 사실 요 정도만 알아도 탑은 어디 가서 보는 안목은 생깁니다. 근데 요 옥계 받침이 주로 신라 때는 한 5개 층을 만들었다가 요것도 점점 줄어들어요. 3개 정도로. 자, 요거는 상륜부입니다. 불국사 석가탑의 상륜부인데 이 상륜부를 아까 분실했다고 했잖아요. 요게 이제 남원 실상사 탑을 모방해서 만들었습니다. 남원 실상사 탑이 원형으로 남아 있어서 남원 실상사의 상륜부, 아까 똑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남원 실상사에 가서 이 상륜부 모양을 보고 그대로 만든 게 불국사 석가탑 상륜부예요. 이 남원 실상사 회주 스님이 도법 스님이신 거 아세요, 혹시? 도법 스님은 현재 뭐 제주도 스님, 제주 출신 스님 중에 해국 스님, 뭐 도법 스님 정도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영향력도 있고 큰 스님이시지. 실상사의 요 사진, 실상사가 신라 시대 양식을 잘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사진 찍으러 갔는데 정말 우연히 일주문에서 도법 스님을 만나가지고 아니 청년회장이 제주도에서 왔는데 어떻게 연락을 안 했냐고, 그래서 진짜 기어이 차를 한 잔 주셔가지고 잘 마시고 왔습니다. 실상사 가시면 우리 도법 스님 찾으세요. 제주 출신입니다. 애정도 많으시고. 자, 요 탱주가에 아까 우주하고 탱주 말씀드렸잖아요. 요것도 나중에 고려시대로 오면서 없어집니다. 나중에는 우주만 남아요. 엄청나게 멋있게 만들어졌네. 자, 이거는 뭐? 기단부. 탑신부. 탁탁 나와주셔야 돼요. 상륜부. 요렇게 3개 알고 층을 셀 때는 탑신부만 센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면 아까 여러분들 그 자료 준 걸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기단부는 2단 기단이고 우주 탱주, 그리고 옥계 받침, 전각 우동, 요 정도까지만 하셔도 뭐 훌륭하다고 봅니다. 요거는 이제 화엄사 5층 석탑입니다. 보시면 없지. 여기 이제 3층에서 5층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3층 석탑이 통일신라 시대에서 고려시대로 오면서 주로 5층 석탑들이 많이 생기죠. 우리 불탑사 5층 석탑이 고려시대 양식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층수도 조금 얇아지고, 특히 이 기단부도 보면 1단 기단부가 되게 낮지요. 그죠? 이런 보시면 일단 5층 석탑이구나. 탱주가 없네. 이건 고려시대 거 닮다. 이렇게 유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전문가 되는 거지. 자, 요거는 구미에 죽장사라는 절에
예, 5층 석탑인데 이거 국보로 됐을 겁니다. 예, 국보 130호내에 이 사진도 예, 구미 죽장사도 딱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거 하나 찍으러 갔다 왔거든요. 저기 저 우주와 탱주가 너무 잘 남아 있지. 예, 잘 남아 있고 어깨 받침도 되게 화려하고 그리고 지금 그 빗물바지 낙수면도 예, 이건 층으로 만들어져서 잘 남아 있고. 근데 이제 여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 탑을 설명하기보다는 요 감실 요거를 감실이라 그러는데 불탑사의 그 우리 저 석탑에도 있어요. 이거 감실 가시면 예. 감실에는 이렇게 부처님이나 보살님을 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불탑사에는 아무것도 없던데 이렇게 예, 불보살님을 모시는 역할을 했던 게 감실이에요. 그리고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 저는 이게 뭐 사실 시간 되면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라도 혼자 사진 찍으러 육지 잘 댕기는 편인데 이때도 화엄사에 간 이유는 다른 유물도 물론 찍지만 가장 큰 목적이 사사자 3층 석탑하고 각황전 요 두 개를 찍고 싶어서 갔었거든요. 작년 12월에 갔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 사진이 아닙니다. 이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못 찍었어요. 왜? 이거는 각황전입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정각이 있지만 여기는 화엄사만 각황전이란 말을 써요. 깨달을 각자. 깨달음의 황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석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설명하겠지만 이 석등은 예. 제주도도 보면 우리 뭐 선덕사나 약천사나 기라성 같은 절들도 이렇게 지금 안에서 좀 안타까운데 석등은 일불승을 뜻합니다. 일불승. 부처님을 뜻하고 이 구멍이 예, 화창이라 그러는데 4개예요. 사성계를 뜻합니다. 여러분 사성제 공부하셨잖아요. 이 사성계를 둘러싸고 있는 면이 8각이에요. 그러면 8정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석등은 처음에는 불을 밝히는 용도로 했지만 나중에는 상징적으로 부처님을 뜻하고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뻗어나가는 특히 사성제 8정대오를 뜻하는 건데 그래서 대웅전 앞에 하나로 모시는 게 예, 맞습니다. 근데 주로 대웅전 앞에 양쪽으로 모시는 거는 전통 방식은 아니고 일본식 어떤 정원정풍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만 얘기하는 거니까 예. 자, 사사자 3층 석탑을 예, 해체했습니다. 완전히 해체해가지고 예. 그래서 사사자 3층 석탑을 찍으러 갔는데 예, 사자들이 누워 있었어요. 한 1200년을 석등을 들고 있더니 팔이 아파가지고 좀 쉬고 있었어요. 이게 석등이고 석등 안에 예, 저기 저 보살상인가 어떤 사람은 저게 제가 봤을 땐 지장보살 같은데 손 모양은 수인은 이제 그 손을 가운데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비로자나다 이런 말들이 있고 또 어떤 연기스님이다 그렇기도 하고 예 이렇게 해서 완전히 분해를 예, 사자들이 이렇게 누워서 쉬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이렇게 있어서. 그럼 저는 이게 너무 이게 좋더라고.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체하는 거 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뭐 저 평생에 한 번 정도밖에 더 보겠습니까? 근데 더 좋았던 게 뭐 같이 간 일행들은 되게 아쉬워하는데 뭐 별로 아쉬운 건 없었어요. 또 가면 되니까. 근데 요 사사자 3층 석탑 아래에서 사리가 나왔어요. 마침 사리를 전시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쫙 늘려드리겠습니다. 예, 사리가에 하나, 둘, 셋, 4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뭐 다른 분들은 해체돼서 섭섭해했지만 저는 오히려 해체된 게 더 좋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 사리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당시 오래된 그 사리를 예, 친견을 하고 왔습니다. 네. 익산 미륵사지 석탑. 아주 백제 탑으로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탑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탑 그러면 백제 이거 미륵사지 석탑을 꼽아요. 자,
요거는 일부러 사람들이 있을 때 찍었는데 제가 사람들 없을 때 찍는데 왜? 크기를 좀 보라고. 예, 사람이 요만큼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탑이 얼마나 큰지 알겠지. 자,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초창기의 탑들은 이 안에 사례를 모시고 이 안 자체가 예배의 공간이고 수행의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팔상전 가면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팔상전도 그 목탑이거든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짓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탑이 점점 작아집니다. 초창기 탑들은 이제 그림 계속 나오지만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다가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예. 여기 익산 미륵사지 꼭 한번 가보세요. 아주, 예, 참 대단했습니다. 요거는 경천사지 10층 석탑인데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실내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자, 주로 중수가 홀수로 갑니다. 홀수로 가요. 근데 이거는 짝수입니다. 이게 고려 시대에 원나라 라마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예, 우리나라식으로 한 게 아니고 원나라의 영향을 특히 원나라가 싸움은 잘하고 이렇게 여러 나라를 통일했지만 제일 부족한 게 문화, 종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티벳의 그 라마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라마교 영향으로 짝수 탑도 있다. 예,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탑이죠. 다보탑. 요거는 층수를 명확하게 몇 층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도 몇 층 석탑 하는데 다보탑을 뭐 몇 층 석탑이라고 하는 예는 못 보셨잖아요. 누가 이거 층수 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정말 너무 훌륭한 예술품이잖아요. 정말 불교 미술의 백미 중에 하나예요. 탑 미술 예술 중에서. 어떻게 이걸 진짜 엿가락처럼 이렇게 다 만들었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자, 요거는 일부러 제가 문제를 내려고 앞에 몇 층 탑인지 안 썼습니다. 자, 한번 세보세요. 가다가 헷갈려. 예. 11예요? 11. 맞죠? 아니다. 11 아니다. 예, 없는 걸로 아직도 세는 분이 있어서 자, 한번 같이 세볼까요? 13개. 와. 자, 세보게에 요거는 세요 안 세요 여기? 예. 여기는 기단부로 들어갑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이네. 요것도 아니네요. 여기까지 기단부네. 예, 여기까지 기단부예요. 맞습니다. 여기까지 기단부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위로 튀어나오지 않는 이곳까지 기단부로 들어가요. 그럼 하면 11가 되죠. 그래서 11층 석탑이라고는 안 합니다. 뭐라 그러냐? 다층 석탑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10층 넘어가 9층 넘어가고 10층 넘어가 두 자릿수 돼 가면 그냥 다층 석탑이라 그래요. 이게 전주에 가면 금산사라고 있습니다. 금산사 다층 석탑이에요. 이것도 또 돌은 우리나라 흔히 나는 화강암은 아니고요. 전파남이라는 돌이에요. 부처님은 그 탑을 조성하는데 원칙을 세우셨어요. 이건 뭐 교재에는 안 나오는데요. 보시면 교합상을 제외하고 벽을 적색, 흑색, 백색으로 칠하고 말뚝을 박아 자 일산 나옵니다. 일산을 고정시키고 일산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귀하신 신분들 왕이나 이렇게 할 때 옆에서 양상 같은 거 큰 거 이렇게 들러주잖아요. 안 들러봐 수가? 예, 들러봐실 거보다 전생에. 예. 전생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러주는 걸 제가 받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과보로 이렇게 서서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앉아있고. 일종의 양산으로 보시면 돼요. 일산을 고정시키고, 소나 개나 소 못 들어오게 울타리를 문을 만들어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라 라고
요거는 부처님께서 탑을 조성 이런 어떤 그 원칙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아쇼카 왕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쇼카 왕은 불교 부흥에 있어서 최고로 많은 역할을 하신 왕입니다. 8만 4천 탑을 세우기도 했지만 아쇼카 석주라고 그 석주가 발견됨으로써 정말 불교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넓어졌거든요. 아소카 석주, 아소카 8만 4천 탑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쇼카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것 저기서 서귀포 남국선원 벽화예요. 예, 이름은 이제 모래로 공양한 아인이라는 저 타이틀인데요. 부처님이 저 멀리서 걸어오니까 애 둘이 놀다가 야, 우리도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려야 되는데 올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소꿉장난 하다가 소꿉장난 할 때 그릇에 담아가지고 이건 밥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거를 모래를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이거를 정말 감사히 받고 아난존자에게 이 애들이 준 이 모래를 가서 내 처소에 깔아라. 그러면 요 모래를 부처님 그 주무시는 방 바닥에 깝니다. 다 깔진 못하죠. 양이 적으니까.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앞으로 저 아이는 다음 생에 전륜성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불교를 이렇게 부흥시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게 이 아이가 나중에 아쇼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쇼카 왕이 처음에 산치대탑을 건설을 하게 돼요. 이게 보시면 기원전 265년이니까 부처님 인멸하고 200년도 채 안 된 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창기의 탑입니까? 근데 제가 이제 문제는 인도를 못 가봐가지고 내가 찍은 사진이 아니에요. 자꾸 자료 주려고 하는데 제가 찍은 사진들도 많지만 우리 국내 거는 많이 찍었는데 못 찍은 사진들도 많습니다. 여기 산치대탑이에요. 높이가 17m. 그리고 둘레가 37.5m. 굉장히 크죠. 자, 이거 왜 지금 이거를 장황하게 설명드리냐면요. 여기서부터 탑의 상륜부가 되는 거예요. 기단부, 탑신부 빼고 탑의 상륜부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산치 2탑. 자, 요거 아까 울타리를 만들고 이렇게 삥 돌아가게 만들었잖아요. 요렇게 삥 그 탑으로 바로 들어가게 구조를 만들지 않고 반드시 돌게 만듭니다. 우리가 경전에 보면 제자들이 부처님 오른쪽으로 3번 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 도는 길을 요도라 그럽니다. 돌아서 들어가게 이렇게 구조가 됩니다. 자, 아까 산치대탑의 그 모양이에요. 그대로. 보시면 뭐 여기 기대라고 나와 있지만 복발, 평두, 상계. 요게 지금 단순한 게 아까 탑의 상륜부 정말 고급스러워지고 퀄리티 있게 만든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산치대탑의 그 모양에서. 자, 그리고 요거는 중국 최초의 탑입니다. 제운탑이라고 처음에 75년에 창건했다가 다시 1175년에 중건을 했어요. 이거 얼마나 오래된 절입니까? 달마대사가 중국에 온 게 약 1000년 후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도 훨씬 일찍 온 거니까 그만큼 불상 조성 이전에 탑 문화가 이미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중국은 전탑의 나라라 그럽니다. 전자가 벽돌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벽돌 전자 써가지고 중국은 전탑, 우리나라는 석탑이에요. 일본은 목탑의 나라.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자, 요게 아까 설명한 법주사 팔상전인데요. 요건 목탑입니다. 목탑. 이게 기단부예요. 지금 이게 왜 팔상전이 굉장히 중요하냐 그러면 요 팔상전 목탑을 기준으로 탑들을 많이 조성을 했어요. 이게 기단부고 이게 탑신부예요. 이게 탑신부고 요게 상륜부죠.
자, 그러면 이제 명확하게 이제 알 수 있죠. 자, 요게 우동입니다. 우동. 예. 잘 생각 안 나면 우동사리 생각하세요. 우동, 우동. 그리고 요 끝에 이렇게 튀어나온 거, 요거 뭐라고요? 정각. 집에 갑서 이제 다 알아보는. 훌륭합니다, 진짜. 그리고 여기 이 빗물 떨어지는 데가 낙수면이에요. 그리고 요게 뭐겠어요, 그러면? 우주. 우주. 요게 탱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 이제 셀 때는 뭐 정면 몇 칸 요건 또 이따가 보면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에 따른 특징과 분류. 뭐 요거는 이렇게 재료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69페이지입니다. 탑이 재료에 의한 분류. 대한민국은 석탑의 나라, 중국은 전탑의 나라, 일본은 목탑의 나라. 예. 자, 우리나라 불탑의 역사는 약 600년경으로 추정이 되고, 이때부터 조성이 된 걸로 추정이 되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삼국 중 백제가 가장 먼저 석탑을 조성했는데, 왜 백제탑이 없을까요? 예. 역사는 이긴 자들의 기록이잖아요. 신라가 백제를 660년인가요? 멸망을 시키고 이제 통일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신라탑이 그대로 고려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신라 모전석탑으로 시작. 이 모전석탑은 꽤 남아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갑니다. 그냥 전탑이 있고, 전탑은 아까 벽돌로 만든 탑이 있고, 그렇지 않고 모전석탑은 뭐냐 그러면 일반 돌멩이를 벽돌처럼 깎아요. 그렇게 해서 탑을 만들니까 얼마나 이 모전석탑이 공이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모전석탑은 초창기에 유행하다가 크게 지어서 초창기에 유행하다가 나중에는 전부 우리나라 화강암 석탑으로 대체가 됩니다. 자, 모전석탑은 돌을 벽돌 모양으로 깎은 거를 말해요. 그렇게 해서 탑을 만들려니까 참 어지간히 공력이 많이 들어갔겠지. 자, 안동 법흥사지 7층 전탑인데 요건 전탑이기 때문에 뭘로? 벽돌로 만든 거예요. 높이가 이게 17m니까 산치대 탑하고 높이가 거의 비슷하죠. 일부러 집 좀 있는 사진으로 갖고 왔습니다. 이거 제가 찍은 건 아니고, 한국관광공사 이렇게 했다. 기단부가 7.75m, 약 8m 조금 안 되네요. 높이가 17m니까, 요게 뭐 같아요, 요거? 안 보이십니까? 감실 같아요? 아유. 감실이라고 하기엔 너무 크잖아요. 감실은 뭐 한 요만합니다, 요만해. 요거는 사람이 올라가라 계단이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예배하고 수행의 대상이었다니까요, 처음에는. 그리고 탑들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자, 요거는 여주 신륵사 전탑입니다, 이것도. 완전히 벽돌로, 지금은 뭐 벽돌이 흔해서 이렇게 벽돌 탑으로 짓기가 쉽지만, 이때 고려 시대니까. 자, 요게 이제, 경주 분황사지 모전석탑이에요. 자, 잘 보세요. 이거를 벽돌이 아니고 돌을 이렇게 깎은 거예요. 이렇게 크게 지으려니까 얼마나 시간도 오래 걸렸고, 또 사람들이 안에 들락날락 해가지고 이 안에 가서 부처님 사리를 모셔서 여기서 예불도 드리고 수행도 하고 이런 공간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모전석탑입니다. 그래서 국보 30호가 됐나 봐요. 맞죠. 요게 이제 영양흔리 모전석탑. 요것도 역시 높이가 11.3m니까 사람이
10m쯤 되면 약 3층 높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내부로 들어가서 예배의 대상, 수행의 공간이 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높이를 그냥 벽돌을 이렇게 구워서 만든 것도 아니고 돌을 일일이 깎아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참 예전 사람들은 정말 대단했다고 볼 수 있죠. 자, 요거는 제가 찍었습니다. 강원도 정선 정암사 가면 이게 5대 정멸보공 중에 하나예요. 여기 꼭 한번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여기는 이제 수마노 탑이에요. 수마노가 뭐냐 그러면 일반 전탑도 아니고 석탑도 아니고 돌 종류예요. 우리가 현무암 하듯이 뭐 화강암 하듯이 만호라는 돌이 있어요. 근데 요 수가 물 숫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게 만호라는 돌을 중국에서 갖고 와서 탑을 지은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또 어떤 데 보니까 물에서 만호를 채취해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수만호다 이렇게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물을 건너왔든 물에서 채취했든 이 만호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호라는 돌로 탑을 만든 거예요. 9m니까 여기도 역시 사람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초창기 고려시대, 고려 중에서도 이게 좀 초창기 탑일 거예요, 그러면. 강원도 정선 정암사 이 수만호 탑은 국보로 지정된 게 올해입니다, 올해. 각 나라마다 문화와 자연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자기네가 유리한, 뭐 일본에는 화산재가 있기 때문에 벽돌 만드는 게 여의치 않잖아요. 그러면 목탑으로 만들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널리고 널린 게 화강암이니까 석탑이 된 거고 전탑이 된 거고 그런 거예요. 자, 목탑에서는 팔상전처럼 목탑에서는 실내에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크게 제작이 되었는데, 이게 점점 시대가 지나면서 탑이 작아집니다. 그러면서 실내가 작아짐으로 예배 및 수행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다만 석탑의 입구를 형식적으로 표현하는 것. 석탑의 입구를 형식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요게 이제 보경사 몇 층 석탑입니까? 5층이 주게. 여기 팽팽하지 않을 거야. 이거 올라가고. 이제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이렇게 우동, 정각, 낙수면. 이게 딱 봐도 고려시대, 빨라요 고려시대잖아요. 왜? 탱주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그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아까 형식적으로, 다만 석탑의 입구를 형식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형식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람이 들어갈 데가 어디수가. 자, 보시면, 여기 보시죠, 요거. 요게 확대하면 이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자물쇠예요. 여기가 문이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표현하는 걸로 만족합니다. 사람이 이제 들어갈 상황이 안 되니까, 다만 이렇게 문 표시를 한 거예요. 이렇게 문하고, 우리 제주도 말로 쇠대 이렇게 설치를 한 거지. 요 사진은 제가 마곡사 가서 찍은 사진인데, 마곡사는 정말 1년에 몇 번씩 가는 것 같아요. 요것도 라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위에가 우리 상령부하고 많이 틀리죠. 자, 여기도 보시면 확대해 드릴게요. 이게 쇠대가 보이죠? 여기도 문이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풍경. 이 전각은 우리 불탑사 5층 석탑 가보면 다 토다져 수다게. 이런 풍경을 다 달았다가 이게 떨어졌다는 거죠. 그나마 이게 하나가 좀 달랑달랑한데, 내년에 가보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겠죠. 자, 백제계열 목탑형 전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어떻게 신라탑하고 백제탑이 눈에 확확 들어오죠. 평평합니다, 그냥 그죠?
자, 신라계열 전탑형 석탑. 지붕면에 물이 떨어지는 각도가 완만하고, 예, 낙수면이 완만하고, 어깨 받침층이 5개. 예. 가장 큰 특징은 예, 요거. 불교 문화 또는 사찰 문화 해설사라면 요거는 꼭 아셔야 될 문제예요. 이탑 일금당이다. 주로 이탑 일금당이란 말도 쓰지만 쌍탑 일금당이란 말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 신라 시대의 사찰들은 대웅전 앞에 탑이 2개를 놨다는 얘기예요. 쌍탑이란 얘기예요. 그럼 백제는 뭐냐? 1탑 1금당이에요, 백제. 즉, 대웅전 앞에 탑이 하나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지 고찰에 갔을 때 직제사 같은 데 가면 쌍탑이 1금당이거든요. 아, 이거 백제, 신라시대 양식이구나. 저쪽 충청도 쪽 가봐요. 수덕사. 예, 또 아까 무량사 이런 데 고찰들 가보면 1탑 1금당이란 말이에요. 아, 백제시대 양식이구나. 그리고 탱주가 2개. 예, 통일신라 시대까지도 있어요. 그리고 고려시대도 있습니다. 근데 고려시대도 말로 갈수록 점점 없어지거나 이렇죠. 이 탱주가 고려시대 갔다가 확 없어지진 않아요. 점점 이렇게 발전하든지 변화되든지 하면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깨 받침층이 5개였는데 예, 3개로 줄어든다. 자, 그러면 예, 요게 화엄사예요. 화엄사 대웅전 앞에 탑이 몇 개입니까? 요거는 석등이고요. 요건 석등이고 석탑입니다. 이 화엄사는 조금 이해하셔야 될 게 각황전이 조선시대에 생겼어요. 나중에 생겼다는 얘기예요. 저것도 왕의 명령에 의해서 각황전을 지어라 하니까 원래는 이 대웅전만 있어서 대웅전 앞으로 쫙 올라가게 만들었다가 지금 가면 예, 대웅전 앞에 설법전 밑에 사람 못 다니게 막아버렸어요. 무슨 뜻이냐? 각황전도 예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요 앞에 설법전이 있어서 바로 가서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막아가지고 사람들이 여기로 가다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게도 하고 이렇게 가게도 만들어 놨어요. 자, 어쨌든 쌍탑이에요, 이게. 쌍탑 1금당이 아까 무슨 시대? 신라시대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게 남원 실상사예요. 정말 명확하게 FM도로 지은 사찰입니다. 즉, 쌍탑 1금당에 아까 제가 석등은 위치가 예, 제주도 말로 코찡하게 이렇게 놓는 게 이게 전통식이에요. 남원 실상사는 석탑 찍으러 간 건 아니고요. 제가 관심 있는 게 요 석등 찍으러 갔었습니다. 남원 실상사 석등이 좀 특이하거든요. 나중에 또 설명드리지. 자, 요거는 장흥 보림사입니다. 보림사도 쌍탑 1금당이죠. 그리고 앞에 석등이 하나 있고, 예. 이게 신라시대 양식인 거예요. 이 장흥 보림사는 예, 조계종이 나오게 되기까지의 가장 큰 역할을 한 사찰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부여에 있는 무량사예요. 1탑 1금당. 지금 보면 이 석등이 좀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완전히 일직선이에요. 대웅전하고 석탑하고 석등이 사진 또 있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예, 코칭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1탑 1금당. 요거는 백제 양식이다. 계속 자, 수덕사. 예, 수덕사 이 사진 제가 찍은 건데도 예, 어딘지 몰라가지고 무척 헤매시더라고요. 예, 수덕사 대웅전인데 완전히 예, 1탑 1금당 양식의 정말 FM을 보여주고 있죠. 자, 요거는 예, 이것도 개심사입니다. 개심사 대웅보전. 요것도 완전히 1탑 예, 1금당의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탑 1금당은 백제, 쌍탑 1금당은 신라, 고려는 몰라. 고려는 3탑 1금당이라고 알려져만 있지 북한 쪽에 있어서 우리가 뭐 이게 자료도 없고 그래요.
요거는 이제 나원리 5층 석탑은 다른 거 보라는 게 아니고, 예. 우주와 탱주를 잘 확인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우주와 탱주가 또렷하지,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와 탱주가 뚜렷하게 잘 나와 있죠. 근데 이런 게 지금 시각이 오늘 이렇게 듣고 앞으로 이렇게 탑을 보면 이제 뭐 내년에 좀 괜찮아져서 육지 사찰 갔을 때 이제 탑을 보시면 이제는 뭐 백제 탑이구나 신라 탑이구나 이쪽 이 해인사는 뭐 1탑 1금당이니까 백제식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유추가 되는 거예요. 자, 정말 친절하게 계속 그냥 뭐 반복학습 시킵니다, 진짜. 예. 훌륭하지? 예. 요게 옥계 받침이고, 예. 예, 옥계 받침, 그리고 전각. 여기 우동은 안 나와 있네. 아무튼 요 선이 우동, 요 면이 낙수면. 예. 요건 이제 면석이에요. 이 면석이라 그럽니다. 자, 기단석, 우주탱주. 예. 5층 석탑이고 탱주가 하나니까 이거는 뭐 고려시대 걸로 유추를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안근세 수강생 우리 회원님 좀 이해 잘 되십니까? 네, 석석들로 있습니다. 뭐 조는 것 같아요. 친한 형님이라서 농담 좀 했습니다. 우주, 탱주. 자, 제가 요 자료 만들고 거의 쓰러지다시피 해가지고 요거 만드느라고 좀 힘들었어요. 요 자료 이후에 건 좀 부실할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가지고. 마곡사 영산전이에요. 마곡사 영산전이 마곡사에서는 가장 터가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 보면 천분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 그리고 과거 칠불 부처님이 모셔져 있어요. 작년에 일기생들이 요 안에서, 사찰문화 해설사가 끝나고 마곡사 1박 2일로 갔다 왔어요. 우리는 어디 간다? 쌍계사. 예. 자, 보시면 여기 우동, 이제는 아시겠죠? 전각. 예, 우동, 전각, 낙수면. 이게 공포가 옥계 받침이에요. 예, 5개 층처럼 옥계 받침. 그리고 우주, 탱주, 예, 그리고 기단석. 기단석이 2개일 경우에는 상대석, 하대석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더 밑에는 지대석이라고도 하죠. 예. 자, 어딥니까? 우리 제주도 석탑을 또 빼놓을 수는 없지. 우리 제주도 석탑을 요자기 비 찰찰 오는 날 제가 갔다 왔습니다. 이 석탑도 무지 찍으신데 자료가 어디신지 뭐 찾자니까 아유 그냥 갔다 와버렸다. 비 오는 날 비보염지에. 자, 감실이 보이죠? 예, 요거는 이제 감실을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요게 감실이고, 요 밑에 요게 안상입니다. 안상이라 그러는데, 코끼리 눈. 뭐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왜 코끼리 눈이라고 하는지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요 안상은 4기층에 이렇게 조각을 합니다. 음각을 하든지 양각을 하든지. 자, 그러면 감실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모셨다는 얘기죠. 불보살님을. 요 역할을 했던 게, 석탑에 감실이 있으면, 그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요게 안상. 자, 정말 또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해. 자, 요 선이 뭐? 아이고요. 우동사리. 우동. 무사 여기서 찍으실 쿠가 이거 보라고. 예. 그리고 전각. 예. 요거 보시라고 여기서 형 발락을 한번 찍어봤어. 이 정도 고라신데 이젠 뭐 탑에 대해서 다 알겠지. 예. 자, 석등은 자료로 나눠 드렸죠. 자, 석등도 크게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로 나눕니다. 근데 여기는 기단부가 여기까지 들어가요. 이렇게 됩니다. 뭐 지대석도 그냥 기단부로 넣어. 그래서 상대석, 하대석. 그리고 요게 탑신부가 되는 거예요. 요게. 그리고 요게 상륜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창, 이 불 나가는 구멍은 몇 개? 4개. 그리고 면은 팔각. 자, 사성제와 팔정도를 뜻하는 거예요.
저도 불자인데 사성제 8 정도는 정말 오늘 강의 더 안 해도 반드시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뭡니까? 고, 지, 멸, 도. 8 정도는요? 예. 다 보면 정견까지는 다 잘해. 예. 그 다음. 정명. 다음. 요거는 반드시 외우십시오. 부처님이 처음 깨달아서 제자들에게 얘기한 게 사성제 8정되고 바로 열반하기 직전에 말씀하신 것도 사성제 8정도로 말씀하셨어요. 즉 사성제 8정도 안에 모든 불교의 가르침이 있고 사성제 8정도를 벗어나서는 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분명히 천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요게 사성제가 아까 화창. 화창도 처음에 4개였다가 막 6개도 되고 막 변형도 있는데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원래 의미가 그러니까.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요것도 직접 만든 자료네. 예. 부석사 석등. 석등하면 제일 유명한 석등 중에 하나가 부석사 석등입니다. 우선 요걸 이해하셔야 돼. 간주형, 고복형, 쌍사자형, 특수형. 간주형. 간주형은 이게 간주형이에요. 이 간주석이 민자 큰 거. 이 줄기 간자거든요. 민자 큰 거를 간주형이라 그러고 고복형. 고복이 뭐냐 그러면 장구 생각하시면 돼요. 장구. 장구가 중간에 볼록하잖아요. 여기다가 볼록하게 만든 거를 이렇게 볼록하게 만든 거를 고복형이라 그래요. 쌍사자형은 사자 2마리가 영 들는 걸 쌍사자형이라 그러고 특수형은 이거 3개 외에 특수하게 보입니다. 이제 보시다 보면 요거는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딱 보시면 간주형 석등. 요게 자료 그림에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기만 하세요. 자, 무슨 석등? 팍팍 나오셔야 됩니다. 이거 한 명이라도 대답 안 하면 오늘 집에 못 갑니다. 간주형. 자, 또 써쓰게. 간주형 석등. 간주형 석등. 이런 석등들이 이렇게 국보로 지정될 정도니까 굉장히 역사도 깊고 보존 상태도 좋죠. 그죠? 자, 아까 간주형 아니까 게 고복형이라는 사람 손 들었어. 이게 민자가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석, 이게 하대석이에요. 여기 기단부고, 밑에 그 지대석이고, 여기가 옥계석이고, 탑신부고, 여기 상림부가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부야무량사가 대웅전하고 탑하고 석등이 완전히 코칭하지? 백제형입니다. 1탑 1금당. 자, 이제 고복형이 이게. 자, 남원 실상사 보물 35호인데 요렇게 민자 큰 게 아니고 중간에 장구처럼 보이는 게 고복형이 장구형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왜 그럼 제가 실상사에 요 사진을 찍으러 갔냐 그러면 요것 때문에 요게 뭐냐 그러면 계단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 처음에 석등이 처음에는 실용성이 있었어요. 여기다가 불을 켜가지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다니기 쉽게 안내를 해주는 역할이었는데 나중에는 상징으로만 남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썼다는 증거예요. 여기 사람이 올라가서 불을 붙였죠. 화창도 4개가 아니죠. 요거는 그래서 남원 실상사 석등은 직접 사용했던 석등이구나 이렇게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손 들는 것과 아니구나. 화엄사 석등. 자, 이젠 알겠죠. 고복형. 이것도 각황전 바로 앞에 코칭하게 있습니다. 간주형,
고복형 이제는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요게 쌍사자형입니다. 사자 두 마리가 들고 있는 거. 근데 자, 보시면요. 요거는 이쪽에서 찍은 그 다음 사진은 저 반대편에서 찍은 건데 요게 요 친구는 입을 아 벌리고 있어요. 요분은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아, 훔. 그래서 옴. 예. 아는 우주의 첫 글자, 훔은 우주의 마지막 글자에서 우리가 옴이란 글자가 나오는 겁니다. 아, 모든 진언의 첫 마디가 옴이죠. 옴만이 반매 훔 할 때 옴. 그래서 아와 훔을 뜻하기 위해서 사자 두 마리가 한 마리는 아, 한 마리는 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요것도 예, 쌍사자 석등. 지금 세 개 배웠어요. 간주형, 고복형, 쌍사자형. 예. 뭐 집에 가면 다 잊어볼 거 닮아. 요것도 쌍사자는 아닌 예, 쌍사자죠. 근데 들는 게 아니고 밑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요것도 쌍사자 석등으로 들어가요. 자, 요것도 쌍사자 석등. 예. 승탑 부도의 이해. 예. 승탑 부도의 이해를 공부하려면은 예, 우리나라 불교에 대해서 제가 한 5분 정도만 설명하시고 설명 듣고 들어가면 예, 요게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가 대한불교 조계종이잖아요. 뭐 제주도는 사실 조계종 세가 세진 않은데 육지는 거의 80%가 조계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는 그 조계종이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럼 이 조계종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으며 우리나라 불교가 어떤 걸로 수행을 하고 있는가, 요거를 알고 부도를 가시면 예,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부처님 시대 이후에 달마대사 들어봤죠? 달마가 어디로 간 까닭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예. 아, 누님 협조가 안 되네 오늘. 아, 달마가 선불교의 창시, 참선으로 깨달음을 가는 그 불교를 선불교라 그러는데 선종이라고 또 합니다. 여기 창시자예요. 그래서 달마를 초조라 그럽니다. 처음 초를 써가지고 초조, 일조란 뜻이죠. 일조. 달마 제자가 해가예요. 이조라 그럽니다. 예. 그리고 3조가 누가 승찬 얘기해 수가? 아유 훌륭하십니다. 예. 그럼 4조. 오. 엄청나게 훌륭하신 분들이다. 예. 5조. 홍인. 이야. 홍인 누길과? 훌륭하십니다. 자, 6조. 6조가 정말 중요한 거. 해능. 7조가 막 쓰지 않아도 될 거보다. 이게 바뀌었구나. 9조하고 10조가 바뀌었다. 예. 요 인물이 중요한데 바뀌었네. 자, 이게 왜 우리나라 불교를 이해하려면 요거를 아셔야 되냐면요. 초조 달마에서부터 일어난 중국 선불교가 2조, 3조, 4조, 5조로 와서 6조 해능대사
에서 굉장히 날리기 시작합니다. 흔한 말로. 육조 해능대사가 쓴 책이 육조 단경이에요. 육조 단경.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만 우리가 경이라고 붙이지 않습니까? 부처님 말씀만 경이라고 붙여놨지. 법화경, 금강경, 뭐 관음경. 근데 육조 해능대사가 그만큼 깨달음의 깊이도 깊고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이분이 쓴 글이 육조 단경이라고 해서 경전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스님들, 아무리 유명한 스님도 경이라고 하지 않고 록이라 그러죠. 뭐 우리 징비록이라고도 하고, 뭐 조선실록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특히 불교에서 벽암록이 유명하죠. 이런 식으로 록인데, 육조 해능 스님만 육조 단경이라고 이만큼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이죠. 이 스님의 제자가 남학회양 스님이고, 남학회양 스님의 제자가 그 유명한 마조도일 스님이에요. 요때 중국 선불교의 피크가 옵니다. 완전히 피크가 와요. 깨달은 사람만 이 산하에서 80명이 넘어요. 요 분 제자가 백장 스님인데, 백장 스님은 백장 청규라 그래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는 마라. 일일부작, 일일불식을 내세운 분이세요. 이분 제자가 황벽희연 스님인데, 자, 이 해능 스님이 계셨던 곳 이름이 조계산입니다. 그래서 요 해능 스님의 그 종기를 이어받아 가지고 지금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이 나왔는데, 그럼 왜 우리 부도하고 여기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크지. 마조도일 스님, 이 유명한 마조도일 스님의 제자가 엄청 많았는데 가장 유명한 상수 제자가 3명입니다. 서당지장 스님, 남전보원 스님. 이제는 다른 분들은 좀 퇴장시키고, 요 세 스님이 제일 유명한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신라시대 도의선사, 도의국사께서 중국에 자그마치 37년을 가서 수학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누구 밑에서? 서당 스님 밑에서. 나중에 도의국사라는 말을 듣죠. 도의국사가 서당 스님에게 법을 이어받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갔느냐? 백장 스님한테 갔어요. 백장 스님한테 가니까 백장 스님이 탐복을 합니다. 야, 중국의 모든 선불교가 동방으로 가는구나. 도의국사가 그만큼 인물이 됐었어요. 그래서 오기 전에 도의국사께서 이제 육조 해능대사 그 사당에 참배하러 가니까 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참배가 끝나니까 문이 자동으로 닫혔다고 합니다. 안 보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이 해능대사의 머리가 어디에 있나? 지금 쌍계사에 모셔져 있고, 쌍계사에 가면 육조 해능대사 머리를 모신 곳을 육조 정상탑이라고 해서 탑인데에 그 탑 밑에 있다고 합니다. 안 보니까 알 수가 없죠. 아무튼 쌍계사에 육조 해능대사 머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당지장, 백장회 이 쟁쟁하신 스님들한테 인가를 받고 신라시대로 돌아오는데 이분은 뜻을 못 펴니다. 왜? 그 당시 신라 불교는 교학 위주였어요. 모든 게 책, 교학 위주였다 보니까 선불교가 발을 못 붙이고 이분은 한 6년 후에 돌아가세요. 근데 이분 제자가 염거스님, 제자가 채징스님이에요. 이 채징스님이 지금의 조계종을 활성화시키기 시작한 분이죠. 이 채징스님이 3년 동안 중국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우리 도의선 스님 가르침 이상 배울 게 없더라. 그만큼 도의국사가 큰 역할을 하셨고, 그래서 이 도의국사는 아직은 내 시기가 아닌가 봐 해가지고 진천사에 가서 조용히 살다가 거기서 열반에 드세요. 요게 조계종의 역사고, 지금 조계종 종원에 보면 도의국사를 종조로 삼고, 종조는 뭐냐? 한 종파를 세우신 분을 뜻해요.
그래서 요걸 아셔야 지금 우리나라 불교가 조금 이해가 되십니다. 자, 그래서 그런 그 큰 스님들이, 국사급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예, 사리를 모시는 탑을 승탑 또는 부도탑 또는 사리탑이라고 해요. 이게 양식이 팔각 원당형, 석종형, 특수형, 탑형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예. 자, 요거는 팔각 원당형이에요. 예, 팔각이죠. 지붕이 팔각이잖아요. 그죠? 예, 팔각. 팔각. 예, 남원 실상사, 수철 화상, 능가, 보월탑. 왜 이렇게 이름이 복잡하냐? 이런 그 수철 화상 정도의 국사급 스님이 돌아가시면 왕이 직접 시호하고 탑 이름을 지어줍니다. 우리가 짓는 게 아니고 왕이 하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철 화상, 능가, 보월탑이라고 이름이 붙습니다. 자, 요게 팔각형이에요. 예, 팔각 원당형. 자, 팔각. 아니, 무사히 누워시니? 예, 이거 어떤 거다 누웠네. 아무튼 요것도, 예, 요 장흥 보림사가 아까 채징 스님, 도의선사의 손상자, 채징 스님이 장흥 보림사에서 가지산문을 일으켜가지고 이 가지산문이 바로 지금 조계종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 채징 스님이 돌아가시니까 나라에서는 보조선사라고 이름을 짓고 탑을 이름을 창성탑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예, 남원 장흥회에 보림사 강추다. 저는 여기를 세계 때문에 갔는데 거기 철조 비로불 자상하고 승탑하고 또 하나는 임진왜란전에 지은 사천왕상은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천왕을 조성할 때는 거기를 모델로 삼아서 많이들 조성합니다. 제일 오래됐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아까 팔각 원당형이 지났고 지금부터는 종형이 나와요. 종형. 예, 보기에도 종처럼 보이지? 예. 자, 요거는 장성 백양사에 가면 있는데 아예 이 돌이에요, 이게. 종처럼 아예 깎아버렸습니다, 그냥. 이게 종 모양의 부도탑이에요. 이게 쇠가 아니고 돌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부도탑을 만든 거예요. 이게 종형입니다, 이것도. 이건 무슨 형? 종형. 종형은 조선시대의 유물이다. 조선시대에 유행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종형, 조선시대. 그래서 뭐 그냥 지방문화재예요. 종형 그 부도탑들은 이렇게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예. 어디? 종형. 종형은 이제 알겠지? 예. 어딘지 모르겠지? 통도사입니다. 가봐실 거라? 예. 통도사 금강계단. 예. 부처님 진실사리 모신 종형 부도탑이에요. 요게 특수형입니다. 예. 뭐, 팔각도 아니고, 종형도 아니고, 예. 흥국복사 실상탑인데, 이렇게 해서, 종형은, 특수형은 원구형이다, 안에가. 이렇게 해서 특수형으로 구분을 짓습니다. 요거는 이제 원주 법천사지 지강국사 현모탑인데요. 우리나라 승탑, 부도탑 중에 최고의 걸작으로 뽑히는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요거는 그 신문에 법천사지 지강국사 현모탑 그 책을 냈다고 하길래 제가 전화해가지고 신문에 본 전화번호 전화해가지고 한 권 주라고 얼마나 내가 찡찡대 귀찮아서 한번 보내주더라고. 그거 받고 파일로도 받았어요. 그 파일로 받은 거를 캡처. 지강국사 현모탑. 아주 심장이 두근두근 하죠. 이거 보면. 자, 보시면, 예, 아까 이게 이름이 문비예요. 이 자물쇠 모양 보이시죠? 예, 정말 너무 수려하고 아름답고 정말 너무 최고의 걸작 같지? 예. 이거 흑백 사진입니다. 이렇게 원형 남아있기도 참 어려운데, 예. 그래서 요거 볼 때마다 아주, 예. 지금도 그렇네요. 요게 아까 도의국사 스님의 최초의 부도탑이에요. 최초의 부도탑은 원류를 보시라고 앞에
거를 보시고 지금 넣어놨는데 최초의 부도탑은 엉성합니다. 탑이에요, 밑에는. 그죠? 밑에는 완전 탑이야. 위에는 부도탑을 얹은 거예요. 이게 최초의 모습이었다가 아까처럼 팔각형, 종형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일 오래돼서 통일신라니까 제일 오래됐죠. 여기 중국 문화거든요. 이렇게 그 큰 국사급이 돌아가시면 부도탑을 조성하고 하는 게, 비석을 조성하고 하는 게, 이게 진전사, 도의국사가 아직 내 때가 아닌가 봐 해가지고 진전사 가서 조용히 있다가 열반에 드시고, 이름도 없잖아요. 그냥 도의국사 부도탑이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인정받았으면 뭐 왕이 시호하고 명호를 다 내려줬겠죠. 요거를 보시면 부도탑의 원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건 서귀포에서 누구 거 딱 맞춰가지고 제가 선물 줬는데, 오늘은 선물 안 가져와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철 스님 사리탑입니다. 해인사 가시면 보입니다.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성철 스님 사리탑에, 요거는 굳이 따지자면 특수형은 들어가겠지. 자, 요거는 종령입니까? 뭡니까? 종령이잖아요. 어디 탑이게? 존자암, 제주도 존자암 탑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 존자암이 우리나라 불교 최초 도래지다. 0.00001%도 아니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우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지. 탑몰라주. 탑몰라주에 발타로 존자가 왔다. 요거 하나 갖고 지금 법주계라는 책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계속 이걸로 역사학자가 얘기한 거를 우리 불교계에서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나 역사에는 이런 말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샤키야 무니. 이게 한문으로 음역한 게 뭐라고요? 석가모니. 대부분 다 이래요. 자, 보디 사트바. 이걸 한문으로 음역한 게 보리 살타. 여기서 그냥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탑몰라주가 원어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어가 이런 건데 이거를 알면은 이게 풀리는데, 이거 알 생각은 안 하고 탑몰라주 법주계에 나왔다, 최초 도래지다. 이게 발굴조사 우리 고영천 회장님도 계시지만 고려시대 이전에 유물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여기서. 조선시대 이전, 고려시대는 고사하고. 그래서 역사는 역사 있는 그대로 좀 바라보는 게 좋지요. 자, 부도탑은 승탑은 3등분,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로 나누고, 탑비, 이제 탑비, 마지막 탑비 할 건데, 기부, 비신, 이수로 나눕니다. 자, 보시면 비문석이 이해라고 해서 77페이지요. 비문석의 이해라고 해서 비문석이라고 나오는데, 비문석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탑비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자, 이게 아까 법천사지 그 지광국사 스님의 탑비예요. 탑비는 그 지광국사의 일대기를 이렇게 공적이나 이런 거를 쓴 유적을 말하는 거죠. 요거는 어쨌든 요것도 뭐 기단부로 해도 좋고, 아무튼 제일 밑에, 그리고 탑신부, 그리고 상륜부 이렇게 나눕니다. 자, 요거는 강진 무의사 성각대사 탑비 제가 찍은 사진인데 옛날에 만든 자료라서 좀 엉성하네요. 그래도 그냥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를 귀부라 그러죠. 그리고 탑신부, 또 비신이라고도 해요. 비의 몸뚱아리, 탑의 몸뚱아리 같은 말이고, 이수. 이렇게 해서 3등분으로 나누는데, 월광사제, 월랑선사, 탑비, 법물 360호. 요렇게 막 디테일하게 표현한 거는 저는 불교 신자로서 귀부라는 표현은 저는 잘 안 쓰거든요. 저는 용부라는 표현이 맞다. 이게 용입니다, 용. 뭐 어디 봐서 이게 여의주까지 물고 있는 거북이가 어디 있어요. 거북이 귀자 써가지고 지금 귀부 그러는데 저는 용부라고 봅니다. 완벽한 용이에요. 여기 지금 사슴의 뿔을 지금 도망가서 없는데, 이 조성을 한 거 보면, 그 용왕에게는 아홉 아들이 있는 거 아시죠? 모르지?
용왕에게는 9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 이름이 비희. 예. 이게 저 약천사 이번 주에 가면 요거 자세히 가르쳐 드릴게요. 비희용입니다. 큰아들, 장남. 이 비희용 특징이 무거운 거를 들고 있길 좋아해요. 이분이 비희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용부라는 표현이 나는 맞다고 본다. 조선시대로 오면서 전부 거북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귀부 그러는데, 물론 뭐 시험 나오면 귀부라고 해야 됩니다. 예. 네,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는 예, 하동 쌍계사. 아유, 뭐 자료 찾아보니까 제가 이거 사진 하나 찍은 거 있더라고요. 예. 쌍계사 진감선사 대공탑 국보 47호 통일신라시대 887년. 예, 멸망하기 얼마 안 되니까 고려가 912년에 개국했으니까 뭐 거의 예, 통일신라시대 말이죠. 요거는 일부러 사진을 좀 갖고 왔는데 그 비신, 탑신이 지금 깨어져 가지고 없는 상태. 즉 귀부, 용부하고 이수만 남은 거예요. 이수도에 이수가 이문이라고 하는데 용의 둘째 아들 이름이 이문이에요. 예. 사찰 지붕에 용머리가 올라갔다? 이수, 이문용이에요, 그게. 자, 진공대사라고 써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진공대사라고 써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진공대사, 흥법사제의 진공대사 탑비. 예. 그래서 요거는 그 제일 깨지기 쉬운 게 중간 그 비석입니다. 그래서 비석이 파손돼서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예, 2개만 모시는 경우도 있죠. 그래도 워낙 수려하니까 예, 보물로 지정이 돼 있네요. 자, 지금까지는 교재에 나온 거 다 했고요. 석조물에서 왜 이걸 안 다뤘는지 제가 너무 의아해가지고 이건 제가 넣습니다. 요거 한 5분만 제가 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단간지주입니다. 단간지주. 제주도에는 단간지주가 없어서 선덕사 그 최영범 대표한테 어디 육지 가서 하나 사오게만 씨. 예, 그렇게 농담을 했는데 인터넷에 보면 단간지주하고 개불대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90%예요. 5분 동안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이후로는 절대로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단간지주는 절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로 돼 있습니다. 단간지주는 절 밖에서 오늘 무슨 법회가 있고 또는 오늘 이 절에서 뭐 예를 들어 큰 스님이 오신다거나 또는 그런 거 아닐 때는 여기에 절이 있다라는 어떤 신성한 곳이다라는 표시하는 게 단간지주 역할이에요. 근데 괴불대는 절 바깥에가 아니고 대웅전 앞에 마당에 있는 게 괴불대예요. 그건 쌍으로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인터넷에 사진 좀 괜찮은 거 가지고 오려고 봤는데 전부 단간지주라고 90%가 돼 있어요. 아, 정말.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우리 그 제주도 불자들은 틀리면 안 됩니다. 단간지주는 절 바깥에, 절 입구에 있는 게 단간지주고 괴불대는 절 안에 마당에 있는 게 괴불대예요. 자, 보시면 예, 친절하게 단간지주, 간대, 기단석 여기에다가 나무를 길게 해가지고 옆에 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단간지주입니다. 단간지주는 그래서 커요. 큰 대를 매달아야 되니까. 자, 예, 좀 도망갔네. 예. 요 동글라미가 여기 원공, 원공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죠? 예. 간대가 요게 요게 원공이고, 예. 요게 간대입니다. 자, 요거 저기 갑사 철단간인데, 예. 보물로 지정됐는데 한 컷에 다 못 찍어가지고 너무 높아가지고 다음에 좀 카메라 좀 좋은 거 가져가서 좀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단간지주예요. 이거는 단간은 이게 단간입니다. 나무로 만든 단간들이 많이 안 남아 있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그리고 옆에 살짝 보이는 게 기단석이에요. 예, 일제시대에 또 이 쇠를 많이 공출해 갖고 그래서 예, 철단간은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귀한 유물이기도 해요. 자, 이거는 해인사 입구에 절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단간지주입니다. 이게 단간지주예요. 자, 그러면 이게
당이에요, 당. 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간지주 끝에 매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요런 모양이 하나가 있고, 요런 모양, 이게 인터넷에 가져오더니 흐리죠. 예, 확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괴불대는 뭐냐? 이게 괴불대, 이게 지금 이거 저기 뭐냐, 육지 해인사인데, 이게 괴불대예요, 이게. 괴불대는 쌍으로 돼가지고, 여기다가 기둥을 매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괴불탱화를 거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당간지주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당간지주는 절 바깥에, 요거는 괴불대예요, 괴불대. 그래서 보시면 이거 뭡니까? 이거 괴불대예요. 당간지주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기둥 세워가지고 왜 그러냐면 법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이게 강진 무의사 극락구전인데요. 예, 맞배지붕입니다. 맞배는 씨름 선수들 맞배, 이 모양의 책 팔자 모양, 이걸 맞배지붕이라 그래요. 근데 맞배지붕도 좋은데 이게 바로 주심포 양식입니다. 즉 공포가 없어요. 여기에 공포가 있고 없고 차이에 따라서 기둥 위에 공포 하나씩만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오래됐다. 딱 이제는 육지 가서 딱 보면 아, 오래됐구나. 예. 그냥 뭐 아, 오래됐구나.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주심포 공법이고 맞배지붕입니다. 아이고 참 이거 뭐 회장님 영역까지 막 내가. 자. 요거 해인사인데요. 요거요, 요거. 이게 괴불대 이 모양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림을 거는 거예요. 부처님이나 보살님. 주로 부처님이지. 자, 건 거를 보여드릴게요. 요게 작년 나가노 금강사에 가서 우리가 이거 직접 하고 온 건데, 나가노에 가면 금강사라는 절이 있는데, 1970년대 우리 제주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갔을 거예요. 정말 어렵게 그 십시일반 그 고통받는 돈으로 지은 절이 나가노에 있는 금강사라는 절이에요. 신도 회장님이 29살입니다. 거꾸로 92세. 그래서 이 고국의 청년들이 한번 가서 위로해야 되겠다. 작년에 저희 제주불교 청년회 회원들 30명이 가서 이분들하고 뭐 연꽃도 만들고 프로그램 하고 해서 그거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 밖에서 야단법석을 차렸는데 요게 괴불탱화예요. 요 끝에 살짝 보이죠? 예. 요 끝에 요 살짝 보이는 게 괴불대예요, 괴불대. 그래서 이렇게 이 그림을 걸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행사를 하는 그게 괴불대와 당간지주의 차이예요. 자, 더 보여드립니다. 요거 영주 부석사 오벌회 괴불탱인데 제가 찍으신 뒤에 하도 사진 못 찍게 고방 찍느라고 지금 화질이 흐립니다. 이해하시고 보시고 이게 거의 한 이것도 10m 돼요. 엄청 크더라고요. 이거를 밖에 그 괴불대에다가 걸어가지고 거기다가 예불 하고 법회하는 거예요.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